잠깐만요. 혹시 최근에 주변을 한번 둘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동네, 비슷한 나이인데 어떤 분은 아침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공원을 걷고 눈빛에 생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하루가 무겁고 길게만 느껴진다고 하소연합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이 많고 적음의 차이일까요? 건강이 좋고 나쁜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습관으로, 어떤 태도로 하루를 채워가느냐, 바로 거기서 갈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거창한 성공 비결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부터,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삶의 습관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오히려 더 즐거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을 11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고개를 끄덕이시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침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요? 많은 분들이 눈이 채 제대로 떠지기도 전에 손이 먼저 휴대전화를 찾는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어젯밤 뉴스를 챙기다 보면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습관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의외로 많이 바꿉니다. 우리 몸에는 아침에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도록 몸에 시동을 걸어주는 호르몬인데요.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자극적인 소식을 접하거나 걱정거리가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이 호르몬이 필요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마치 자동차 시동을 켜자마자 엑셀을 끝까지 밟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에 무리가 가겠지요. 대신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눈을 뜨면 딱 5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크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3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낫습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몸이 조용히 깨어납니다. 그리고 커튼을 여세요. 아침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뇌에서 기분을 맑게 해주는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심호흡 3번, 물 한 잔, 햇빛 한 줄기.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은퇴 후 3년 동안 아침마다 무기력함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딱 한 가지를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동네를 10분간 걸으신 겁니다. 처음엔 억지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저절로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된 겁니다. 오늘 아침부터 딱 이 3가지만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이렇게 조용히 몸을 깨웠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몸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겁부터 내십니다. 헬스장, 러닝, 땀을 뻘뻘 흘려야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이 말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매일 30분씩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나이 들어 찾아오는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마라톤을 뛴 게 아닙니다. 무거운 걸 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 빠른 걸음으로 동네를 걸은 것뿐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30세 이후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데 이게 쌓이면 30년 후에는 근육의 30%가 사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뼈가 다치고 움직이지 못하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걷기입니다. 꼭 30분을 한 번에 걸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나눠 걸으셔도 효과는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시면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5분씩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팔을 들어 올리고 목을 천천히 돌리고 그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딱 한 층만 걸어 올라가 보세요. 그 한 층이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는 시작이 됩니다. 움직임이 몸을 살린다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분을 살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혹시 장이 제2의 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장 속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들이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 심지어 행복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최근 들어 더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물질의 상당 부분이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편안해야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아야 하루가 즐겁습니다. 그러면 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빼야 할 것이 있고 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빼야 할 것, 단 음료와 가공식품입니다. 달달한 커피 믹스, 과일 주스, 편의점 음식들, 이런 것들은 장 속 좋지 않은 균을 키웁니다. 더해야 할 것, 우리 어르신들이 드시던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이것이 사실 최고의 장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채소와 잡곡도 빠뜨리지 마세요. 아침 흰 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김치 한 가지, 나물 한 가지, 출출할 때는 과자 대신 고구마 하나나 바나나 하나를 드세요. 그리고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이 마른 느낌이 둔해집니다. 갈증을 못 느껴도 몸은 이미 수분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한꺼번에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요령입니다. 식탁 위에 물병 하나를 두고 지나갈 때마다 한 모금씩 드시면 됩니다. 몸 이야기를 3가지 드렸습니다. 이제 사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보약이라는 말, 그냥 하는 옛말이 아닙니다.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해로움이 흡연과 비교될 만큼 크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국 노인 복지 관련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당수가 일주일에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쓸쓸한 감정이 아닙니다. 몸까지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100명과 얕게 아는 것보다 단 한 명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훨씬 값집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달에 2번 이상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만드세요. 동창회도 좋고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한 번은 의지로, 2번째부터는 습관이 됩니다. 다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를 거세요. 친구든 형제자매든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됩니다.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나이가 들어 새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공통된 관심사가 있을 때 더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보시겠습니까? 그 한 통이 여러분의 한 주를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양식이라면 배움은 머리의 양식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과학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우리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뇌는 여전히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정원에 새 꽃을 심을 수 있듯이 우리 뇌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손을 쓰는 활동입니다. 서예, 뜨개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손가락을 섬세하게 움직이는 활동은 뇌의 넓은 영역을 깨웁니다. 하모니카나 오카리나처럼 작은 악기도 충분합니다. 2번째는 새로운 언어를 조금씩 배우는 겁니다. 유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단어 5개만 보셔도 됩니다. 외우고 잊어버리고 다시 외우는 그 과정 자체가 뇌에게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이중 언어를 꾸준히 접한 분들이 인지 기능 저하 시작 시기가 늦어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몇 년의 차이가 납니다. 3번째는 글을 쓰는 겁니다. 일기도 좋고 편지도 좋습니다. 타자가 불편하시면 손으로 쓰셔도 됩니다. 하루에 딱 3줄.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내일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 3줄이 뇌를 깨우는 열쇠가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77살 이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70살에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녀가 촬영을 도와드렸는데 지금은 편집까지 혼자 하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매일 뭘 찍을까 고민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고,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뇌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걱정하실 겁니다. 이런 거 다 좋은데 돈이 문제인데요. 6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정확히 얼마를 쓰고 계신지 아시나요? 10,000원 단위까지 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정확한 금액을 모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르는 상태가 불안을 키웁니다. 돈에 대한 불안은 꼭 돈이 부족해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할 때, 통제감을 잃었을 때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면 생각보다 여유가 있었다고 놀라시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줄일 수 있겠구나 하고 대책이 보이기도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계부를 쓰세요. 스마트폰 앱이 어려우시면 수첩에 적으셔도 됩니다. 매일 저녁 5분, 오늘 쓴 돈을 적는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면서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셨습니다. 밤마다 통장을 열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 달간 가계부를 써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지출이 본인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안 쓰는 보험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만 정리해도 월 20만 원 넘게 절약이 되었습니다. 돈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쓰는지 알게 되면서 마음이 편해진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그 이상의 돈은 행복의 생각만큼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오늘 밤 누울 자리가 있고, 내일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꽤 많은 것을 가진 겁니다. 있는 것에서 충분함을 느끼는 연습, 이것이 돈 걱정을 줄이는 가장 깊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돈 걱정과 깊이 연결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 많이들 하시지요. 새벽에 눈이 떠지고 다시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그냥 이게 나이 탓이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잠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잠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낮에 멍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도 상당 부분 잠과 관계가 있습니다. 잘 자기 위한 저녁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잠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잠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낮에 멍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도 상당 부분 잠과 관계가 있습니다. 잘 자기 위한 저녁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대전에 사시는 정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3년째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드시던 분입니다. 동네 보건소에서 배운 대로 저녁 8시 이후 텔레비전을 끄고 따뜻한 물로 족욕을 10분 하신 후 밤 10시에 이불 속에 들어가는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2주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주째부터 달라졌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잠은 돈 한 푼 안 드는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오늘 밤 저녁 루틴 하나만 바꿔보시겠습니까? 이번엔 마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동창 모임에 갔다가 마음이 무거워져 돌아오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는 자식이 어떻게 됐다고 하고 누구는 해외여행 사진을 보여주고 괜히 내 삶이 작아 보이고 집에 오는 길이 묵직한 느낌.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남과 비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 본능을 그대로 두면 자기 자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특히 SNS가 그렇습니다. 남의 가장 멋진 순간과 내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면 당연히 내가 초라해 보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멈추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 본능을 그대로 두면 자기 자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특히 SNS가 그렇습니다. 남의 가장 멋진 순간과 내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면 당연히 내가 초라해 보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멈추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 본능을 그대로 두면 자기 자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특히 SNS가 그렇습니다. 남의 가장 멋진 순간과 내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면 당연히 내가 초라해 보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멈추기가 어렵지요. 2번째로 SNS 사용 시간을 줄이세요. 하루 30분 이상은 보지 마시고 남의 일상이 부러워지는 느낌이 들면 바로 화면을 끄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동네를 한 바퀴 걷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는 게 낫습니다. 비교의 반대말은 감사입니다. 남의 정원이 아무리 예뻐 보여도 내 정원에 물을 주어야 내 꽃이 핍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진 것, 내 곁에 있는 것,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하루입니다. 이제 9번째 이야기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수십 년 동안 출근하고 할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사라졌을 때 처음엔 자유롭다고 느끼십니다. 그런데 1~2달 지나면 이상한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는 동기를 만드는 물질이 있습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나오는 물질입니다. 목표가 사라지면 이 물질이 줄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작은 목표를 하나 세우세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늘은 화단에 물 주기, 손자에게 전화하기,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빌려오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그걸 해냈을 때 스스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잘했어. 오늘 하루도 살았어.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인천에 사시는 윤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35년간 공장에서 일하시다 퇴직하신 분입니다. 처음 6개월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셨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걱정되어 동네 텃밭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으셨지만 매일 나가면서 할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고추에 물 주기, 내일은 잡초 뽑기,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아침에 눈이 번쩍 뜨이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이거 내가 키운 거라며 자랑하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버킷리스트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매일 살게 하는 건 오늘 할 작은 일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지금 하나만 정해보세요. 10번째는 조금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크게 웃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웃는다고 합니다. 반면 어른들은 웃는 횟수가 아이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줄어들지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웃으면 우리 몸에서 천연 진통 물질이 나옵니다.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혈압도 낮아집니다. 일상에서 웃음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하나 정해두고 매일 챙겨보세요.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주변에 유난히 재미있는 친구가 한 명씩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자주 만나세요. 웃음은 전염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거울 앞에서 이 가고 웃어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그런데 몇 초 지나면 기분이 실제로 조금 나아집니다. 표정이 감정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감정이 표정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웃음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의식적으로 한 번만 더 웃어보시겠습니까? 그 한 번의 웃음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조용한 선물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장 간과되기 쉬우면서 효과가 큰 비밀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평생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부모님을 모시느라, 가정을 위해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위해 시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나이에 나만을 위해 시간을 쓰다니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비행기가 비상 상황일 때 먼저 내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충전이 되어야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꼭 명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혼자 걸어보세요. 이어폰도 빼고 전화기도 집에 두고 그냥 바람을 느끼며 걷는 겁니다. 나뭇잎색이 바뀐 것도 보이고 어디선가 고양이가 낮잠 자는 것도 보입니다. 이런 사소한 풍경들이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조용한 취미를 가져보세요. 낚시든 퍼즐이든
뜨개질이든 손을 움직이면서 머리가 쉬어가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몸은 바쁜데 마음은 조용해지는 그 상태. 그게 쉬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중 나만의 시간대를 하나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4시간. 차를 마셔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창밖을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평생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신 분입니다. 70살에 가게를 정리하시고 딸의 권유로 수채화 수업에 나가셨습니다. 첫 수업에서 물감이 종이 위에 천천히 번지는 걸 보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찼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국물이 끓는 것만 봤는데 물감이 번지는 걸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 지금은 매일 오후 2시간씩 그림을 그리십니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간만큼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 그게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평생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이제는 잠시 멈춰서 바람도 쐬고 하늘도 올려다보고 내 마음에 귀 기울여도 되는 시간입니다. 11가지 이야기를 모두 드렸습니다. 아침의 첫 시간을 조용히 여는 것,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것, 장을 살리는 음식을 챙기는 것, 한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 새로운 것을 조금씩 배우는 것, 돈의 흐름을 파악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 잠을 잘 자기 위한 저녁 루틴을 만드는 것, 비교를 내려놓고 감사로 시선을 돌리는 것, 매일 작은 목표를 하나씩 세우는 것, 하루 한 번 크게 웃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을 죄책감 없이 허락하는 것. 11가지를 모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고르세요. 그 하나가 내일의 나를 바꾸고, 한 달 뒤의 나를 바꾸고, 1년 뒤의 나를 바꿉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드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와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을 내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이 순간부터 가장 깊고 풍요로운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오늘 이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한마디 남겨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나이 들수록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습관들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좋은 것을 더하는 것만큼 해로운 것을 덜어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